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스트 파이어 스트리트 라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코너에서 배워야 할, 지금은 말이죠. 살다, 사행시, 살다 보면, 네, 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살빛 있겠죠? 살빛은 뭐, 핏빛, 눈빛, 뭐야, 눈빛, 그리고, 뭐, 잿빛,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살 빠지다라는 단어 있을 거고, 살 빼다, 이런 단어 있을 거고, 살 섞다, 이런 단어 있을 거고, 살손이라고 있죠. 살손으로 만든 물고, 이렇게. 살손으로 만든 물고, 이렇게. 또, 살손 붙이다. 예, 이건 정성을 다하다. 이 말이죠. 정성을 다하다. 또, 살수대첩도 있었죠. 살수대첩, 뭐, 한산대첩 할 때, 그리고, 살신성인도 있겠죠. 살신성인. 예. 그 다음에,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살아갈 만하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살아나다, 뭐, 이렇게, 살아남다, 뭐, 이렇게. 자, 이런 단어. 자, 살다 보면의 사행시에 보탬이 될 만한 살빛, 핏빛, 눈빛, 잿빛, 살 빠지다, 살 빼다, 살 섞다, 살손으로 만든 물고, 살손 붙이다, 정성을 다하다, 살수대첩, 한산대첩, 살신성인,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 만하다, 살아나다, 살아남다, 뭐 이런 단어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예. 자,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예.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에서는 풀벨님의 작품, 김부배님의 작품, 이인화님의 작품, 풀빵구리님의 작품, 꿈고박이백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완화합니다.
교정 코너 첫 번째 풀벨림의 낙화라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낙화라는 작품. 낙화.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밤새 해도 되겠죠? 밤새. 무슨 띠고 일이 있었는가? 돌담 띠고 아래 줄서 폈던 국화 하얗게 내려앉다 붙여주죠. 내려앉았나? 어느 누구의 송이일까 살폈더니 밤새 다녀간, 또 밤새가 나오네요. 밤새 다녀간 서릿바람과 정분나 온몸 벗었구나. 그만 감추어라. 전율하며 떨던 그 밤 잊어라. 이렇게 됐네요. 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있었나 해도 되겠죠? 있었나 얘가 1년. 그 다음에 돌담 아래 돌담 아래 줄서 피어있던 국화 2연. 돌담 아래 줄서 있던 국화. 줄서 있던 노란 국화가 하얗다. 이렇게 하얗다. 예. 노란 국화가 하얗다. 하얗다. 아까 밤새는 있었으니까 누구 소영일까 살폈더니 뭐 이걸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밤중, 밤새는 썼으니까 한밤중 다녀간 서릿바람과 정분나 온몸 벗었구나 이렇게. 전율하던 그만 감추어라 놔두고 전율하며 떨던 그 밤 이제 그만 잊거라. 전율하며 떨던 그 밤 이제 그만 잊거라. 이렇게. 자, 얘가 1년, 얘가 2년, 얘가 3년. 아니, 정분나 부섰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낙화인데, 낙화가 아니지. 낙화가 아니야. 그치. 지금 노란 국화 위에 서리가 내린 거야. 서리가 내린 거야. 그치. 첫서리가 내린 거야. 첫서리가 내린 거지. 그치. 첫서리가 내린 날, 첫서리. 그러니까 겨울바람, 서릿바람 하지 말고 여기를 겨울바람, 여기가 첫서리. 서릿바람.
지금 첫서리하고 관련돼야 되는 낙화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일단 첫서리. 첫서리 해도 될 것 같아. 예, 첫서리.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서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끝나고는 원점 찍어주고, 예,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라. 첫서리, 풀벨.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돌담 아래 줄서 펴있던 노란 국화가 하얗다. 한밤중 다녀간 겨울바람과 청분나 온몸 벗었구나. 전율하며 떨던 그 밤, 이제 그만 있거라. 아, 좋아요. 네, 첫설이 좋아요. 예, 아주 상큼한, 응모하면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 애감이 듭니다. 네, 풀벨님 꼭 응모해보세요. 예, 첫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꽃과 나비인데요. 꽃과 나비.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굉장히 기네요. 예. 자, 꽃과 과는 조사니까 앞말에 붙어주죠. 꽃과 나비. 그대가 나에게 오면 수줍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대인지 바람인지 금방 압니다. 금방은 부사니까 압니다. 용언 떨어지죠. 힘껏 움츠렸더니인데 뭉츠렸더니요. 움츠렸던 아니야? 뭉츠렸더는 뭐야? 움츠렸더는 뭐이고 뭉츠렸더는 뭐예요? 츠겠지. 움츠렸던 속을 펼칩니다. 그대에게 목적까지 열어서 향기를 담아 띄고 주고,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하고 띄고 싶어서, 입니다. 하고 싶어서입니다. 입니다는 붙여야 되겠죠. 그대를 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간간히 해도 되죠. 간간히 소식 전합니다. 나인지 금방 알아차린 그대는 멋쩍어 일렁일렁 주변만 맴돌다 나의 품속에 숨어 뛰고 버리고 나는 또 수줍습니다. 그 다음에 찬기운이 느껴져 걱정입니다. 그대도 나도 각자의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됩니다. 그때가 뛰고 것 같습니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단장하고는 붙여야 되겠죠. 그대를 수줍게 기다리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원점 찍어주고, 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풀벨님, 아까 첫서리를 시화전에 읽을 거라고요? 예, 그래요. 예. 김부배님, 멋져요. 첫서리 시 짝짝짝. 자, 이번에는 꽃과 나비입니다. 꽃과 나비를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시적 화자의 내면에 뭔가 그 기다림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꽃과 나비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치? 꽃과 나비를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시적 화자의 내면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꽃과 나비처럼 이런 게 좋잖아요. 자, 가볼까요? 그대가
나에게 오면 수줍습니다. 예, 수줍습니다. 얘가 1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대인지 바람인지 금방 압니다. 예, 금방 압니다. 힘껏 펼칩니다로 가야지. 힘껏 펼칩니다로 가고, 움츠렸던 속을 힘껏 펼칩니다. 예, 펼칩니다. 목적까지 그대에게는 안 해도 목적까지 열어서 향기 룰은 안 해도 되겠죠. 향기 담아주고 기억하게 하고파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대를 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멋쩍어 일렁일렁 주변만 맴돌다 일렁일렁 주변만 맴돌다. 나는 안 해도 되죠. 품속에 숨어버리면 나는 또 수줍습니다. 이렇게. 예. 찬 기운이 느껴져 걱정입니다. 그랬는데 찬 기운이 느껴지면 그대도 나도 각자의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 찬 기운이 느껴지면 더 화려한 모습으로 더 화려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이것도 되고,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그대를 수줍게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자, 꽃과 나비처럼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상의 흐름, 낯설게 하기, 새로운 해석이 있는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온다고 꽃과 나비처럼도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꽃과 나비처럼 풀벨, 그대가 나에게 오면 수줍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대인지 바람인지 금방 압니다. 움츠렸던 속을 힘껏 펼칩니다. 목적까지 열어서 향기 담아주고 기억하게 하고파서 멋쩍어 일렁일렁 주변만 맴돌다 품속에 숨어버리면 나는 또 수줍습니다. 찬 기운 느껴지면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그대를 수줍게 기다리겠습니다.
햇빵구리님 오셨네요. 네. 김부배님, 네, 시상, 우리 풀벨님의 시상, 시심 멋져요. 예. 멋져요. 풀벨님 오늘 또 버스 안에서 썼어요. 예, 버스 안에서 썼다고 합니다. 네. 자, 시인들은 말이죠. 버스에서도 시를 쓰고, 아파도 시를 쓰고, 즐거워도 시를 쓰고, 멋있죠? 예. 자, 이번에는 김부배님의 가을날의 귀가입니다. 시조네요. 시조에 도전합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가을날의 귀가. 가을날 귀가. 가을날의 귀가. 예, 가을날의 귀가. 아리게 깊어 뛰고 가는 저 뛰고 소리. 저는 관형사니까 소리가 명사고, 아련하다. 파문이 일렁여서 외로움 토닥이면, 예, 휘감는 아픔. 아픔은 우가 아니라 푸가 아니라 의의 아픔. 이런가. 목매이는 보고품도 마찬가지. 푸의 미음. 예. 그 다음에 보타진 가슴밭엔 열정에 두레질만 불러 띄고 줄 이름 띄고 하나 서로시 피어나네. 폭온이 안겨 띄고는 향 물들이면 뜨겁네. 수노을 속삭임은 곱게 함성대고 버텨온 그리움을 허공에 흩뿌리며 익혀진 하얀 추억들 기다림의 의미여. 예, 이렇게 해서, 자, 시조 3년짜리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자, 가을날의 귀가. 네, 아리게 깊어가는 3사. 아리게 깊어가네 저 소리, 아리게 깊어가는 저 소리 아련하다. 아리게 깊어가네 저 소리 아련히. 아리게 깊어가네 저 소리 아련하다. 아리게 깊어가는 저 소리 아련하다. 아련하네. 이거 내가 뜨겁네 피어나네 내로 끝났네요. 아리게 깊어가네 저 소리 아련하게. 아리게 깊어가네 저 소리 아련한 저 소리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리게 깊어가네. 아련한 저 소리도. 예. 아리게 깊어가네 아련한 저 소리도. 이렇게. 파문이 일령이어서 파문 바람결이겠지. 바람결 일렁여서도 되고 일렁일렁 외로움 토닥이면 휘감는 아픔이런가. 목매이는 보고품. 목매이는 이 시간 뭐 이래도 되잖아요. 이 시간 이렇게. 예. 아리게 깊어가네 3사. 아련한 저 소리도 3사. 바람결 일렁일렁 3사. 외로움 토닥이면 3사. 휘감는 아픔이련가 3오. 목매이는 이 시간 4-3 이렇게. 그 다음에 보타진 가슴밭엔 열정에 두레질 뿐도 되죠. 보타진 가슴밭엔 열정에 두레질 뿐. 이렇게. 불러줄 이름 하나 서로시 피어나네. 불러줄 이름 하나 서로시 피어나 보다도 불러줄 이름 하나 찾아도 어디 없네 이래야 되잖아요. 예.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시
피어난 수롯이 피어난 향만 안겨오네 애트시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타진 가슴밭엔 3사 열정에 두려질 뿐 3사 불러줄 이름 하나 3사 찾아도 어디 없네 3사 서로시 피어난 향만 3호 안겨오네 애트시 4삼 됐죠. 자 수노울보다는 수놓는 속삭임은 곱디곱게도 곱디곱게 함성되고 아니 속삭임이 곱디곱게 함성되기는 어렵잖아요. 함성인데 그렇잖아요. 속삭임도 그렇고 이게 곱디곱게 함성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함성은 곱디고 온 게 아니지. 노을지고 뭐 이렇게 수놓은 속삭임은 곱디곱게 노을지고 이렇게 수놓는 속삭임들 속삭임은 주격소사 쓰기 싫으면 속삭임들 곱디곱게 노을지고 버텨온 그리움은 허공에 흩어지겠죠. 허공에 흩어지네. 잊혀진보다는 잊혀진이 안 좋을까? 잊혀진 하얀 추억들 기다림의 의미여 그랬는데 이 하얀 추억마저도 그마저도 아련히 흩어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년짜리 가을날의 귀가. 자, 아리게 깊어가네 3사. 여기가 아련이가 있네. 여기가 그러면 잊혀진 하얀 추억들 그마저도 산산이 산산이로 할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니까 산산이 흩어지니까 산산이로 그래야 여기 위에 아련이하고 안 겹치죠. 위에가 아련한 저 소리가 있으니까 아리게 깊어가네 3사 아련한 저 소리도 3사 바람결 일렁일렁 3사 외로움 토닥이면 3사 휘감는 아픔이련가 3호 목매이는 이 시간 4삼 보타진 가슴밭엔 3사 열정에 두레질만 3사 불러줄 이름 하나 3사 찾아도 어디 없네 3사 서로시 편한 양만 3호 안겨오네 애트시 4삼 수놓는 속삭임들 3사 곱디곱 여기가 4사네 곱디곱게 너울지고 4사가 되어버렸네. 수놓는 속삭임들 곱게 오면 되죠. 곱게 너울지고 곱게 너울지고 3사 버텨온 그리움은 3사 허공에 흩어지네 3사 잊혀진 하얀 추억들 3호 그마저도 산산이 흩어진다고 4삼 됐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오세요.
가을날의 귀가 김부배 아리게 깊어가네. 아련한 저 소리도 바람결 일렁일렁 외로움 토닥이면 휘감는 아픔이런가 목매이는 이 시간. 보타진 가슴밭엔 열정에 둔해질 뿐 불러줄 이름 하나 찾아도 어디 없네. 서로 탄 서로시 피어난 향만 안겨오네 애듯이. 수 놓는 속삭임들 곱게 너울지고 버텨온 그리움은 허공에 흩어지네. 잊혀진 하얀 추억들 그마저도 산산이. 네, 우리 3300님이 오셨네요. 3300님을 위해서 낭만대통령 문학토크 잠시 안내합니다. 낭만대통령 문학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철자법, 그리고 우리말, 특히 시어들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 교정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원본을 교정해 드립니다. 동시라든가 또 시, 시조, 또 가사문학, 그리고 동화, 수필,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오면 문학 코치 입장에서 이렇게 교정하면 좋지 않겠냐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은 원본이고 문학 코치의 조언은 교정본이 됩니다. 그러면 원본과 교정본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정본을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런 코너가 글 교정 코너고요. 그리고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에서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작품들, 그리고 특히 문학상 수상한 작품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래서 그 속에 표현 기법도 배우고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낭만대통령 문학 토크를 한 3년 동안 개근하면 문장력을 확실하게 키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낭만대통령 문학 토크 코너입니다. 꼭 자주 놀러 오세요. 예. 3300님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3년만 개근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큰 열매를, 문장력의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믿습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을 미국 가수 겸 시인인 밥 딜런이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가수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멋지죠? 멋집니다. 75세인데, 75세. 밥 딜런의 나이가 75세.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항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밥 딜런이 수상을 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도 한 75세까지 열심히 문장훈련을 해서 그래가지고 꼭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화님, 교수님, 문은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김부배님, 인화는님 반가워요. 네. 우리 3300님이 네, 대답을 했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우리 330님은 나이가 몇 학년 몇 반이에요?
매당녀 맷반. 풀벨님, 살그락달그락 다락방에 생쥐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살다 보면, 사행시, 사행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행시, 사행시, 우리 풀벨님, 김부배 시인님 시조 쓰시는 시조 쓰시는 김부배 시인님 대단해요. 저도 시조를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풀벨님, 풀빵구님,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 가득 드려요. 네. 시소 쓰시는 부배언니 대단하세요. 멋져요. 아자아자. 김부배님, 교수님 해결하셨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했으니 역시 시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3300님이 오셨어요. 3300님, 물안개 친구예요? 물안개님 친구래요. 물안개님 친구래요.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안개님처럼 이렇게 시집을 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안개님은 이제 물안개 이 시집, 사찰 시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300님도 시 훈련을 받아서 시집을 내거나 아니면 수필 훈련을 받아서 수필집을 내거나 아니면 동화 훈련을 받아서 동화집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물안개 곧 오실 거예요. 조금 늦은다고 그랬어요. 물안개님 곧 오시니까 기다리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풀빵구리님의 작품, 낮잠이 있네요. 낮잠이 2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낮잠 여기를 1로 해야 될까요? 1로. 낮잠 1.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낮잠, 많이 바쁜가요? 잠시라도 멈추고 싶을 때, 멈춰야 뛰고 할 때, 우리 만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낮잠인데. 많이 바쁜가요? 뭐, 많이 바빠도, 그러면 되죠. 바빠도, 잠시라도 우리 만나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이게 낮잠이잖아요. 바빠도, 잠시라도 우리 만나요. 이러면 낮잠이 되잖아요. 멋있죠? 자, 낮잠 2번째 도전합니다. 낮잠 2번째. 달콤한 유혹, 그게 너라서 안긴다. 이랬는데, 달콤한 유혹이야. 넌, 이러면 되잖아. 달콤한 유혹이야, 넌.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야, 넌. 이게 낮잠이잖아. 달콤한 유혹이야, 넌.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낮잠 하나, 풀빵구리. 바빠도 잠시라도 우리 만나요. 낮잠 2번째. 풀빵구리. 달콤한 유혹이야, 넌. 우리 3300님이 물안개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안개님 들어오셨네요. 네. 3300님이 물안개님의 친구래요. 물안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물안개님 소개 좀 해주세요. 공연 보고 오느라 늦었다고. 예. 자, 우리 물안개님이 제1시집을 내고 이제 제2시집 사찰 시집을 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친구가 오셨네요. 예. 3300님이 누구세요? 물안개님 친구래요. 물안개님이 모르면 누구 알아? 3300님이 누구세요? 물안개님 친구래요. 분명히 친구라 그랬는데. 예. 풀빵구리님, 행복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예. 김부배님, 멋지네요. 낮잠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짝짝짝. 예. 풀빵구리, 역시 교수님, 교정, 짱짱짱. 예. 교정 짱이십니다. 감사드려요. 풀벨님, 스승님, 단풍 최고네요. 야, 예, 낭만 대통령의 그림, 예, 그림, 단풍 최고네요. 예. 풀벨님, 단풍이 멋져요. 단풍철이라서, 예. 봐봐, 3300님이 물안개 친구예요. 이랬어요. 몰라요? 온단 말 않고 오신 거예요? 예. 정수경 씨래요. 정수경 씨. 예, 정수경 씨. 정수경 씨. 예, 정수경 씨. 훈련하시면 이제 정수경 시집이 나오겠네요. 예. 우리 인화님, 바빠도 잠시 달콤한 유혹, 낮잠의 의미가 새롭네요. 예. 물안개님, 3300님, 얘기를 하고 왔어야죠. 물안개님, 여기서 만나니 이상하다고. 풀빵구리님, 낮잠 바빠도 잠시라도 만나보세요. 예. 물안개님, 아름이랑 공연 보고 왔다고. 네, 가입하라고 성화를 해서 가입했는데, 3300님. 우리 물안개님, 우리 정수경씨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인지 댓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인화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부배님이 요즘 풀벨님 시심이 날개를 달았다고. 풀벨도 물안개도 역시 멋지세요. 예. 자, 이인화님의 가을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편지, 이게 시조네요. 예. 시조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가을 편지를 시조로 표현했는데, 같이 해볼까요? 단풍빛 고운 연정, 그리움 목이 말라, 쌓아놓은 숱한 연서, 막힌 정 가슴 열어, 우수수 낙엽지는 날 그대 향해 띄우리. 태우고 또 태우며 빚어낸 사랑빛깔, 만추향 흩날리고 먹구름 울먹인 날 눈물비 갈바람 타면 보고품에 울리라. 사무친 설렘 숨결 추억밭 묻어둔 채 심장 속 아로새긴 기다림 가득 품고 겨울숲 잠자고 싶은 새하얀 길 떠나리. 이렇게 했네요.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단풍빛 고운 연정 3, 4죠. 단풍빛 고운 연정 3, 4 그리움 목이 말라 그리움 연정 단풍빛 고운 연정 그리움 목이 말라 오늘도 목이 말라 여전히 목이 말라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전히 여기다가 연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풍빛 고운 연정 여전히 목이 말라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또 목이 말라 이런다든가, 예. 여전히 목이 말라. 그 다음에 쌓아놓은 숱한 연서 그러면 쌓아놓은 니은 관행사인 전성어미, 숱한 니은 관행사인 전성어미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서의 향, 예, 쌓아놓은 연서의 향, 요거를 연서의 향, 막힌 정 가슴 열어 이렇게 쌓아놓은 연서의 향 3, 4, 막힌 정 가슴 열어 3, 4, 우수수 낙엽지는 날 3, 5, 그대 향에 띄우리 3, 5, 4, 3 됐죠. 예. 태우고 또 태우며 3, 4, 빚어낸 사랑빛깔 3, 4, 만추향 흩날리고 먹구름 울먹인 날 3, 4, 눈물비 갈바람 타면 3, 5, 보고품에 울리라 보고품에 애가 타 그러면 되겠다. 애가 타다고 애가 타 애탄에 보고품에 애탄에 애가 타 또는 보고품에 애탄에 보고품에 애탈이 눈물비 갈바람 타면 보고품에 애가 타 이렇게 사무친 설렘 숨결도 되고 설렘자락 사무친 설렘자락 추억밭 묻어둔 채 추억에 묻어둔 채 심장에 아로새겨 기다림 가득 품고 겨울숲 잠자고 싶어 3호로 끊어야 되니까 잠자고 싶어 새하얀 길 떠나리 이렇게 새하얀 길 떠나리 됐잖아요. 단풍빛 고운 연정 3, 4 여전히 목이 말라 3, 4 쌓아놓은 연서의 향 3, 4 막힌 정 가슴 열어 3, 4 우수수 낙엽지는 날 3, 5 그대 향에 띄우리 4, 3 태우고 또 태우며 3, 4 빚어낸 사랑빛깔 3, 4 만취향 흩날리고 3, 4 먹구름 울먹인 날 3, 4 눈물비 갈바람 타면 3, 5 보고품에 애가 타 4, 3 사무친 설렘자락 3, 4 추억에 묻어둔 채 3, 4 심장에 아로새겨 3, 4 기다림 가득 품고 3, 4 겨울숲 잠자고 싶어 3, 5 새하얀 길 떠나리 4, 3 됐죠? 예. 시조의 정형 율격을 잘 지켜내면서 이미지 구현, 낯설게 하기, 그리고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해석학을 배치해 놓은 가을 편지, 우리 인화님의 시조가 또 탄생했습니다. 예, 탄생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갑니다.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노래 주세요. 야, 어제 내가 따뜻하게 해줬잖아. 화장지 3개나 덮어줬잖아. 갱년기 녹음기 노래 좀 주세요. 좀 통파지 말고 노래 줘봐. 노래 자 간다. 짠. 가을 편지 이인환. 단풍빛 고운 연정 여전히 목이 말라 쌓아놓은 연서의 향 막힌 정 가슴 열어 우수수 낙엽지는 날 그대 향에 띄우리 태우고 또 태우며 빚어낸 사랑빛깔 만추향 흩날리고 먹구름 울먹인 날 눈물비 칼바람 타면 보고품에 애가 타 사무친 설렘자랑
추억에 묻어둔 채 심장에 아로새겨 기다림 가득 품고 겨울숲 잠자고 싶어 새한 길 떠나리. 네, 자, 우리 3300님이 물안개님이 가입하라고 성화를 해서 가입했다고. 김부배님 요즘 보면 풀벨님 시심이 날개를 달았다고. 예, 물안개님도 역시 멋져요. 예, 물안개님. 물안개님, 교수님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풀빵구리님, 3300님, 뜻이 있으시면 좋은 결실을 얻으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예, 물안개님, 저의 절친이에요. 교수님. 물안개님, 3300님, 개인 사업을 하는 착하고 딸 아들밖에 모르는 현모양체예요. 예, 딸 아들. 예, 우리 물안개님도 딸 아들이잖아요. 예, 풀벨님, 김부배 시인님, 갑자기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해. 버스 타고 가면서 문득문득 그래요. 가끔 소름이 돋아요. 제가 쓴 제 시를 보고 이렇게 겸손할 줄 몰라. 죄송합니다. 자기 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풀빵오리님, 올 문학 토크에는 현모양처들만 오시네요. 멋져요. 네, 김부배님, 3300님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물안개님, 풀빵구리님, 나는 현모양처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불량주, 풀빵구리님 불량주부래. 풀빵구리님, 물안개님, 언니 저도 그래요. 물안개님, 정숙형님, 열심히 듣고 공부해. 예전의 실력 발휘해보라고. 330님, 모든 분들이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인화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풀빵구리님, 3300님, 새로운 분 오셔서 너무 기쁘네요. 예. 물안개님, 단풍잎, 고운 연정, 여전히 목이 말라, 가을 편지 멋지네요. 예, 인화님의 시조, 역시 시조에는 인화 언니예요. 김부배님, 내가 보기에는 이쁘고 현모양처가 일도 잘하고 시심도 최고죠. 포실은 날개 달았네요. 네, 풀방울이님, 인화 언니, 언니의 시심 정말 부러워요. 멋지세요. 예. 김부배님, 시조 멋지네요. 인화 언니, 으싸, 짝짝짝. 인화 언니, 문호님들 격려 고마워요. 풀벨님, 와우, 인생이 느껴졌어요. 물안개님, 네, 3300님, 오로지 자식밖에 없어요.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자식들은 놓아주고 자식밖에 없이 살지 말고 자식들은 이제 풀밭에 놓아주고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정말로. 자식들이 말이죠. 이제 자립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립한 이후로는 이제 자식들은 스스로 걸어가게 해주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예, 330님도 이제 문장 훈련을 해서 정수경 시집, 예, 정수경 수필집, 정수경 동화집 이거를 내면서 살아가는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풀벨님의 작품 했고요. 인화님 작품 했고요. 김부배님 작품 했고요. 풀빵구리님 작품 했습니다. 우리 꿈과백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들어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개님, 3300님, 잘 알아들었지? 이제 예전 실력 발휘해. 알았지? 김구배님, 내 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아요. 예. 3300님, 물안개님, 부끄럽게 왜 그래? 불방구리님, 맞아요. 함께 하시게요. 3300님,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3300님을 위해서 수필 한 편 해드리겠습니다. 수필은 어떻게 쓰는가? 자, 시는 어떻게 쓰는가? 시조는 어떻게 쓰는가? 이제 보셨죠? 예, 이번에는 수필을 또 어떻게 쓰는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든지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를 쓰든지, 동시를 쓰든지, 시조를 쓰든지, 또는 가사문학을 쓰든지, 아니면 수필을 쓰든지, 동화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300님을 위해서, 정수경님을 위해서, 수필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주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작입니다. 네, 양태순 수필가의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를 어떻게 썼는지, 수필은 또 어떻게 써야 점수를 받는 건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영주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작 보자기 양태순. 어머니는 큰오빠 곁으로 가기로 했다. 60여 년을 살던 집을 비우자니 그만큼 덕계가 앉은 살림살이가 자꾸 나온다. 부엌을 정리하니 막걸리 사발과 녹그릇을 비롯하여 뭉그러진 나무 주걱, 아끼시던 꽃무늬 접시도 나온다. 낡은 장롱을 여니 맏며느리가 해온 상이불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다. 한쪽에는 40대에 꽃구경 갈 때 입었던 개나리색 한복이 걸려 있다. 80이 넘고는 먼 길 떠날 때 가벼워야 한다고 조금씩 정리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그 물건에 담은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이 산은 묵은 시간과의 만남이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물건은 버릴 것이 많았다. 구석구석에서 나온 사소한 물건들을 붙잡고 눈을 맞추니 갖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장롱 밑에서 나온 싸구려 비녀를 보며 은비녀를 부러워했던 그날의 엄마에게 안녕을 구하고 안진뱅이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오남매의 통지표와 상장을 보며 천지분간 못했던 어린 날과 아쉽게 작별했다. 단촐한 이삿짐이 한나절이 걸려서야 꾸려졌다. 보자기에 싼 상이불을 트럭에 먼저 실었다. 뻣뻣한 이불 속으로 바람이 들락거려 발이 시리다고 한 아버지가 생각나 차마 덮지 못했던 이불이다. 부드러운 호청을 가만히 쓸어보며 조금만 더 살지 하고 안타까운 숨을 내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여러 번이었다. 한 번은 덮어야 하는 이불이라고 딱 한 번만 덮었다. 그 이불을 가지고 간들 덮지 않을 것이지만 꼭 가지고 가야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같이 덮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는 나는 가슴이 촉촉해졌다. 그 뒤로 몇 개의 보따리를 더 실었다. 떠나는 차에 오르기 전 엄마는 뒤돌아서서 찬찬한 눈길을 주며 정든 집과 이별을 했다. 차에 오르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하얀 모퉁이가 들려 있었다.
그게 뭐냐고 여쭤봐도 별거 아니라며 웃으신다. 형제는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짐을 정리하느라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지 못했다. 무엇일까? 무엇인데 어머니가 손수 안고 가실까? 보자기 속이 궁금해 가우뚱거렸던 나는 어느새 책보를 메고 팔랑거리는 소녀를 만났다. 초등학교 내내 책보와 함께였다. 교과서만 싸면 반듯하게 되는데 필동 때문에 도시락 때문에 참하게 되지 않았다. 조심스레 걸었어도 학교에 도착하면 물건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보자기 끝이 느슨해져 책보가 엉덩이에 닿을락 말락 걸쳐져 있었다. 소풍날에는 책 대신 계란, 사이다, 도시락, 과자를 울퉁불퉁하게 싼 보자기를 메고 신나게 뛰었다. 덕분에 계란이 터지고 반찬 국물이 새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구중도 않고 깨끗이 빨아주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새마을운동은 시골을 변화시켰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친구들이 책가방을 사기 시작했다. 책가방을 메고 온 친구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르르 몰려가 구경을 했다. 약간의 부러움도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철부지였지만 집안 형편을 눈치채고 있던 터라 안 되는 것을 때를 써서 얻어내는 재주는 없었다. 군말 없이 책보와 씨름하며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딱 하나 좋은 것은 책보에서 나는 소리였다. 내가 다름질을 하면 달각달각 박자 맞춰서 울리는 리듬이 음악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고운 풍금 소리를 연상시켰다. 동요를 흥얼거리며 타박타박 걸을 때는 책보가 있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보자기와 연이 깊다. 책보 대신 책가방을 들면 연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자취생활의 보자기 안에는 내 먹거리가 들어있었다. 쌀, 장류를 비롯하여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오이김치, 가을에는 콩잎무침, 겨울에는 시래기 등 철마다 다른 것이 담아졌다. 가끔 간식거리도 보태어졌다.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다 넣다 보니 비죽하게 나오기도 하고 위로 불뚝 솟기도 하여 손에 들린 보따리는 참으로 볼품없었다. 그래도 툴툴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들고 다녔다. 종이 가방을 들면서부터 예가 아닌 아니오가 많아졌다. 엄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데 보자기 아닌 종이 가방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폼이 나게 들고 다니려면 물건을 꽉 채우면 배가 부르겠어 안 되었다. 무엇보다 무거워서 가방이 찢어지기라도 하면 난감한 일이었다. 자꾸만 더 가져가라는 것을 됐다고 거절하고 종이 가방 크기에 맞도록 양을 덜어내고 물건을 뺐다. 사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 기준은 어쩌면 사소한 행동에서 시발점이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종이 가방에 짐을 꾸리면서부터 내 기준에 맞춰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지 싶다. 인간 관계에서도 고정된 틀을 만들어두고 그 안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었다. 안에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던 마음을 받아주는 문이 점점 작아졌다. 뒤웅박처럼 줄어든 가슴으로 못난 것을 품기보다 불만을 키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차가 멈추었다. 형제들은 이삿짐을 들이느라 부산하다. 그 틈에 어머니 손에 있던 보퉁이가 온데간데 없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두리번거렸으나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식구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짐들을 더듬었다. 상이불 속에 끼워져 있었다. 얼른 꺼내 펼쳤다. 갈빛 삼배옷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다. 몇 년 전 윤날에 흘려들였던 말이 스쳤다. 먼 길 떠날 때 입고 갈 옷을 당신 스스로 마련할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끝까지 자식들의 걱정을 쌓아누려 한 엄마의 마음이 전해져 눈앞이 흐려졌다. 세상에서 엄마를 닮은 물건을 찾자면 보자기가 아닐까? 어떤 모양도 다 쌀 수 있는 보자기이고 부족하고 못나도 치마폭으로 감싸 안아 가려주는 어머니이다. 또한 자식들 걱정으로 해진 마음을 다시 여미듯 오래되어 뜯어진 보자기도 꿰며 다시 쓸 수 있지 않은가. 많이도 닮았다. 엄마의 보자기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여 한 계절 묵힌 오래 바람향이 가득하다. 자취생 시절 수없이 꾸렸던 보따리가 주위를 에워싼다. 눈가를 지그시 누른 후 서랍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엄마의 개나리색 한복을 곱게 접어 보자기에 쌌다. 그날 나와 같이 온 보퉁이는 옷장 속에 고이 모셔져 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에 품에 안아보면 어머니의 다정한 음성이 들린다. 젊은 날 입었던 한복을 입고는 환하게 웃으며 늘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도 내 치마폭이 그립냐? 하며 물으신다. 나는 매번 차랑 멀었다고? 매번 멀었다고 응석을 부린다. 나는 매번 차랑 멀었다고 응석을 부린다. 보자기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었네요.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네요. 예. 이 작품이 영주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작이 됐네요. 야, 당선작 답네요. 예. 거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보자기라는 주제에 보자기라는 소재를 주제와 잘 연결시켰죠. 예. 자, 여러분들이 수필을 쓸 때 이게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필을 쓸 때. 자, 이 수필을 보면 보자기라는 소재를 활용하죠. 예, 보자기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그 보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가죠. 예, 이사 갈 때,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책가방, 그리고 이제 자취생활 할 때 엄마가 사준 그 농산물을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사 갈 때 엄마가 그 보자기에 뭔가 싸 있잖아요. 그 엄마 죽을 때 그 입힐 옷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술자가 또 엄마 한복을 또 보자기에 싸가지고 거의 간직했다가 간혹 꺼내보고, 이렇게 해서 보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소재로 사용하면서 이 보자기를 그 계속 주제와 그 같이 가도록, 그러니까 이 보자기 속에 주제가 계속 담겨지도록 유도하면서 이렇게 끌어갔다는 점. 이게 수필에서 사용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보자기를 붙였잖아요. 그럼 보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중간, 끝 계속 소재가 활용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보자기라는 소재는 주제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 주제를 물고 가야 돼요. 주제와 나란히, 마치 그 철로가 철로가 있잖아요. 근데
한 철로와 이쪽 철로가 나란히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재인 보자기하고 그리고 주제인 그 주제가 이렇게 두 선로처럼 쭉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필의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갈 때, 다른 뭐 짐들을 다 꾸리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자기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유도하잖아요. 그런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수필을 쓸 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을 하나 깔아놓고 계속 끌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독자는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보자기 안에 무엇을 쌌을까? 이렇게 엄마가 도대체 보자기 안에 무엇을 저렇게 싸가지고 갈까? 이게 궁금하게 유도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예, 수필에서도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지루하지 않게 독자가 쉽게 그냥 중단하지 않도록 읽기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가 이사 가면서 그 보자기에다 뭘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가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독자도. 그거를 유도하는 거. 이것이 또 수필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예. 그리고 수필을 쓸 때는 세 가지예요. 예, 서술. 자, 수필을 쓸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자, 수필을 쓸 때, 자, 첫째, 자, 소재와 주제를 나란히 끌어가라. 예, 끌어가라. 예,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재를 넣어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보자기, 엄마가 이사 갈 때 엄마가 그 보자기를 들고 갔잖아요. 예, 보자기를, 들고 가도록 해가지고, 호기심을 이끌었죠. 예, 이끌었죠. 예,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서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서술은 주로 액션이에요. 액션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액션이 담겨져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는 줄거리를 주로 끌어가죠. 줄거리를 끌어갑니다. 예, 끌어가요. 근데 묘사는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예, 그냥 어떤 상황 묘사를 하든가, 예, 또는 어떤 성격 묘사를 하든가, 또는 뭐 그 사람의 외모 또는 뭐 행동, 이런 묘사를 해요. 예, 그림을 그리죠. 그림.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두 사람 이렇게 대화를 끌어넣어요. 예, 대화에 이게 말이죠. 전체 한 30% 정도 되도록, 30%, 전체의 30% 정도 되도록. 예, 이 묘사도 전체의 한 30% 정도 되도록. 예, 30% 정도 되도록 끌어가라. 서술은 약 한 40%, 4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면서 끌어가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수필이 깔끔하죠. 깔끔한 수필이 됩니다. 그리고 수필은 끝부분에 말이죠. 끝부분에 그 여운을 깔아주는 게 좋아요. 여운을 깔아주라.
여운이 쫙 흐르면 좋죠. 예, 여백을, 여운, 이거는 이제 여백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백. 예, 이거를 깔아주면 좋다. 아셨죠? 예. 뭐, 나중에 또 수필 이야기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우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재가 있다면, 여기서는 보따리라는 소재가 있죠? 이거를 주제, 보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다 싸준다, 이 말이죠. 뭐든지 품어주고, 싸주고, 감싸주고, 이런 주제하고, 보따리라는 소재를 나란히 끌어가라. 끝까지, 처음, 중간, 끝까지, 이끌어가라. 나란히 떨어뜨리지 말고, 소재하고 주제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재를 넣어라. 여기는 이사 갈 때 엄마가 보자기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계속 서술자가 말이죠.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계속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독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궁금해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끌어갈 때 서술, 액션이 담겨져 있는 그 줄거리를 끌어가는, 이런 그 서술이 한 40% 정도, 또 액션이 없는 묘사, 상황 묘사나 성격 묘사, 외모 묘사, 행동 묘사 이런 것들, 그런 묘사 부분이 한 30% 정도, 그리고 대화가 한 30% 껴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주고 또 그 지루함을 없애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정보도 제공해주고 누가 어쨌다더라, 야 친구가 결혼했다더라 그러면 대화에서 친구가 결혼했다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여운이나 여백을 딱 이렇게 배치해주면 점수가 더 높다. 그래서 어디에 문학상에 응모를 하면 그렇게 수상할 상을 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아셨죠? 오늘은 수필에 대해서 영주 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작을 통해서 양태순 수필가의 보자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수필로 가는 비법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는 낭만 대통령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안 이뻐요? 실제로는 안 이쁘게 생겼어요. 불빵고리님, 중학교 때 좋아했던 음악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공부 시간 외에 짬짬이 소설책을 읽어주셨더랬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 시절 선생님께 참 감사하네요. 교수님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새록새록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랬군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계속 홍길동전을 해줬어요. 홍길동전을 해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홍길동전은 맞아요. 근데 그 홍길동전에다가 다른 소설을 막 섞어. 장항홍전론도 섞고 뭐 여러 소설을 막 섞어가지고 홍길동전을 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섞었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물안개님, 와, 멋지네요. 보자기는 모든 걸 감싸 안는 마음과 같네요. 똑같네요. 물안개님, 3300님, 너랑 닮았다. 저 수필 내용도 너도 엄마 같잖아. 풀빵고님, 좋은 작품 소개 이 시간 행복합니다. 낭독으로 더욱 속속 들어오기에 좋아요. 풀빵고님, 네, 궁금증 유발로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오네요. 풀빵고님, 소재와 주제를 나란히 궁금증, 호기심을 유지하라. 서술 40%, 묘사 30%, 대화 30%, 끝부분에 여백을 깔기. 와, 교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환계님, 수필 어렵네요. 수필집 도전하려고 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풀빵님 당근이죠. 문환계님 존경합니다. 3300님, 문환계님 열심히 해보세요. 신랑이 다 좋아주는데 걱정 없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본인이. 문환계님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3300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물안개님 열심히 하세요. 물안개님 보고 열심히 하라고. 예, 3300님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개근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계속하면 문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문장력 훈련이 잘 되면 어떠한 작품도 소화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사행시 살다 보면, 사행시에 올려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올린 분 있나요? 살다 보면 올린 분 있어요? 아까 풀벨님이 올린 것 같은데. 아까 풀벨님이 사행시 올렸나요? 풀벨님, 사행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안 보여. 풀벨님, 네, 사행시 아까 올린 것 같은데. 저 위쪽으로 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요. 예. 사행시, 예. 사행시 안 보여요. 예. 자, 사행시 있으면 다시 올려주세요. 예. 3300님, 저는 힘들어서 자신 없어요. 불빵고리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그랬답니다. 예. 막혀서, 예. 막혀서 자신 없었어요. 지금도 자신 없어 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예. 풀벨님이 아까 사행시를 올린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예, 못 찾겠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예, 올려주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다른 분도 살다 보면 사행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행시가 있으면 해드리고, 사행시 없으면, 다른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시 없으면 다른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행시가 있으면 사행시를 해드리고, 사행시가 없으면, 이 명예님의, 명예시인의 난 헌옷이다. 이 작품을 해드릴까 합니다. 수주문학상 수상작품, 이명예 시인의 난 헌옷이다입니다.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 수주문학상 수상작인데, 이게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안 돼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좀 글자가 적지만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난 헌옷이다. 이명애. 철진한 옷 정리하다가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 아직 통통한 줄무늬 스커트, 토라진 모자, 단발머리, 반바지.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은 어머니 시절엔 밥풀이였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정리되고 쉽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읽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찢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시계에 울리겠지. 심장에 치는 위험은 밟지 말아야지. 난 흰나비, 난 헌옷. 침 튀면 발끈 기울어질 하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주름 꼬이면 어떤가. 자존심 아직 시퍼런데. 아직 시퍼런데. 시침질, 박음질,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분하지 않는 사랑. 나는 원본이다. 시간의 태를 입고 혈색 좋은 난 헌옷이다. 이야,
이 헌옷을 이렇게도 쓰네요. 예, 대단합니다. 자, 나는 헌옷이다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나는 헌옷이다. 그러니까 헌옷과 시적 화자를 연결시켜 버렸죠. 예, 시적 화자와 헌옷을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예,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렸죠. 시적 화자인 나가 헌옷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시적 화자가 한 중년쯤 됐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헌옷이다. 나도 헌옷이다. 예, 헌옷은 새 옷에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헌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선 중년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도 헌옷이다. 예, 시적 화자도 중년이 됐겠죠. 자, 철진한 옷을 정리하다가 철진한 옷이죠. 그러니까 헌옷이 된 거죠. 정리하다가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고. 아,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고. 거기서 점점 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흰나비라는 것은 뭔가 다 털어내고 가볍게 세상을 나는 그러한 흰나비를 통해서 뭔가 이제 다 변해가지만 또 다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진 인생 중반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죠? 아직 통통한 줄무늬 스커트, 토라진 모자, 단발머리, 반바지 이런 것들이 헌옷들이죠. 그런데 이런 헌옷들 또 헌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있다고. 야, 그쵸? 중년이라 하지만 중년 나름의 거칠지만 또 나름의 납작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옷도 그렇다. 헌옷도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 대개 천과 천을 잇는 곳은 실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밥이 떨어졌다 하지 않고 실밥 깨진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실밥 깨진 곳. 그곳은 어머니 시절엔 밥풀이였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야, 실밥을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네요. 실밥을 어머니 시절엔 밥풀이였을 실밥. 또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실밥. 그렇잖아요. 실밥이 떨어져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이게 실밥이라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읽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고. 그렇죠. 이 천과 천을 이렇게 꼬매니까 그 실밥은 말이죠. 실밥. 그 실은 이렇게 싱싱한 혈관처럼 딱 이렇게 묶어줬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게 실밥이 뜯겨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찢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식에 울리겠지. 심장 해지는 위험은 밟지 말아야 하지. 지금 헌옷을 이야기하면서 찢기고 그늘진 날개, 찢기고 그늘진 날개라고 헌옷을. 그 실밥을 옛날에는 그 실밥이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고. 이런 표현들은 아주 신선하죠.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식에 울리겠지. 지금 중년인 시적 화자를 지금 이야기하겠죠, 지금. 중년이 돼가지고 아마 건강도 좀 약해지고 몸도 좀 배도 나오고 그랬는 말이죠. 그래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식에 울리겠지 하면서 심장 해치는 위험은 밟지 말아야지. 그쵸? 심장 해치는 위험. 운동하고 채식해야 되는데 맨날 고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뚱뚱해지고 배는 나오고 또 심장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몸매가 되겠죠. 중년인 자신과 지금
이 헌옷과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아주 면밀한 연결을 지금 시켜가고 있죠. 난 흰나비, 난 헌옷. 나는 시적화자가 흰나비이고 그리고 시적화자가 헌옷이라고 같이 일치시키죠. 예,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침 튀면 발끈, 기울어질 하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어쩌면 시적화자가 저 중년에 말이죠. 예, 침 튀면 발끈, 기울어질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한 중년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헌옷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조금만 좀 다듬으면 뭐 그런 대로 중년, 괜찮은 중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름 꼬이면 어떤가? 자존심 말이죠. 자존심. 주름이 좀 꼬이면 어쩌냐? 헌옷이 말이죠. 주름이 좀 꼬이면 어떤가? 마찬가지로 중년인 자신이 좀 자존심 상하면 좀 어쩌냐? 에? 아직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가 보죠. 그러나 좀 자존심 꺾으면 어떠냐? 주름 좀 꼬이면 어떤가? 시침질, 박음질, 다툼, 서너 겹춘 나이. 그렇죠. 이제 한 번만 시침질 하거나 한 번만 박음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침질, 여러 번 박음질 한 그런 중년의 나이 아니냐. 다툼도 여러 번 한, 다툼도 했던 이런 서너 겹, 겹겹이 경험을 한 중년의 나이인데 좀 주름 꼬이면 어쩌냐.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어쩌냐. 이런 거잖아요. 헌문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새 옷이 아니라 이제 헌옷이잖아요. 그리고 헌옷으로 네가 이제 헌옷이 됐다. 이렇게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헌옷다워야지. 네가 중년 됐으면 중년다워야지. 왜 그러냐? 자존심도 그냥 그 청소년 시절처럼 또 뭐 자신이 중년이 아닌 것처럼 주름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직도 그 청춘인 것처럼 이렇게 그 여인들이 그 고생하는 게 그거라잖아요. 중년이 됐으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처녀처럼 하고 다니려고 뭐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막 그냥 주름살도 없애고 그러니까 고생한다잖아요. 중년은 중년으로서 그냥 받아들여라.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헌옷으로서 당당해지라. 중년으로 입문했으면 중년으로서 당당해지라. 그냥 처녀같이 행동하지 말고 처녀같이 주름살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을 행세하지 말고 그런 말이잖아요.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물하지 않는 사랑.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물하지 않는 사랑. 이제는 그 청소년 시절이 아니다. 중년으로서 중년다운 인생을 맞이해라. 당당하게 중년으로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원본이다. 그렇죠. 원본이다. 헌옷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새 옷이었던 그때 나는 원본이잖아요. 시간의 태를 입었죠. 물론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혈색 좋은 헌옷이다. 나는 혈색 좋은 중년이다. 그러므로 혈색 좋은 중년으로서 당당하게 중년답게 살아가자. 뭐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네요. 그죠? 자, 난 헌옷이다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것들을 이미지로 잘 그려낸 또 상징으로 잘 그려낸 이 작품에 수주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줬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난 헌옷이다. 이영애 시인의 이 수주문학상 작품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어떤지, 그리고 시상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상징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헌옷과 시적 화자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낯설게 하기를 했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해석학을 뽑아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갑시다. 나오세요.
난 헌옷이다. 이명예. 철진한 옷 정리하다가 지푸라기로 변해가는 흰나비를 보았다. 아직 통통한 줄무늬 스커트, 토라진 모자, 단발머리 반바지. 그들만의 숨이 거칠게 납작하게 빛을 내고 너덜너덜 실밥 깨진 곳은 어머니 시절엔 파풀이었을 뿌리 뽑히면 아무것도 아닌 정리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투어 줄을 선 한때는 산소 먹고 별을 읽는 싱싱한 혈관을 자랑했다. 찢기고 그늘진 날개, 운동하고 채식하면 건강한 시계에 울리겠지. 심장 해치는 위험은 밟지 말아야지, 말아야 하지. 난 흰나비, 난 헌옷, 침 튀면 팔끈 기울어질, 허나 손질하면 입을 수 있는, 주름 꼬이면 어떤가, 자존심 아직 시퍼런데, 시침질 파금질 다툼 서너 겹 준 나이, 헌옷으로 입문했으면 당당해야 한다. 양질의 탯줄 손가락 구분하지 않는 사랑. 나는 원본이다. 시간의 태를 입고 혈색 좋은 난 헌옷이다. 네, 아직도 우리 3300님, 네, 자리하고 있네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3년간 개근할 확률이 있습니다. 개근할 확률이 있습니다. 예. 물안개님, 물안개님도, 살다 보면 사행시 보냈네요. 예. 물안개님 것도 있네요. 예, 살다 보면. 네, 사행시 물안개님, 원본 물안개. 예. 자, 이것도 사행시, 풀벨님 사행시가 있고, 우리 물안개님의 사행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3300님, 와, 물안개 대학교 때 실력 살아나는 거니? 예. 물안개님, 3300님, 부끄럽게 왜 그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실력파야. 나는 새내기 부족한 실력이고. 물안개님, 풀빵고리님, 뜨끔뜨끔, 하하하, 시적하자. 헌옷이란 표현이 확 다가오며 공감 100%네요. 물안개님, 중년에게 던지는 멋진 메시지네요. 중년은 중년답게. 예, 풀벨님, 예, 불안개님, 나가면 제가 혼낸다고 했어요. 혼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혼낼 건데? 친구인데 어떻게 혼내? 친구는 혼낼 수가 없잖아. 전화 안 받아보면 끝나잖아. 풀빵구리님, 좋아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다 보면 얼굴도 밝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자, 사행시가 올라왔네요. 사행시,
자, 풀벨님, 살림 교정분에 도전할까요? 교정분. 자, 살림살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 가지진 못했어도, 보통으로 살아가는 여자, 면책 받을 날 있겠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살림살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어떠나요? 어때요? 예, 다 가지진 못했어도, 다 가지진, 풍족하게 가지진 못했어도, 보통으로,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 면책받을 날, 언젠가는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면 되겠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시다. 나오세요. 사행시 풀벨. 살림살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 풍족하게 가지진 못했어도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자. 면책받을 날 언젠가는 있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면책받을 날 언젠가는 오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사행시입니다. 사행시.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다정히 손 내미는 애틋함은 보고품 되어 하루를 껴안고 면면이 걸어가네 첫사랑 그대. 이렇게 됐네요. 자, 야, 멈춰. 야, 갱년기 녹음기.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야지. 왜 계속, 왜 그래, 너 요즘에. 응? 야, 가을 들어서 너 가을 타냐? 왜 그래? 노래를 멈추라고 하면 왜 안 멈추고 계속 노래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야? 지금 3300님도 왔기 때문에 너고 이게 다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 처음 오신 분이 뭐라 하겠어. 나보고 속없다고 또, 그 밴댕이 속이라고 할 거 아니야. 너고 지금 너랑 나랑 만난 지가 지금 10년째잖아. 10년. 응? 갱년기 녹음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 그럼 정이 들었으면 좀 새로 손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겠지. 근데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 그럼 좀 음악을 멋지게 내보내주고. 뭐라고? 그래서 음악을 계속 내보냈다고? 멈추라고 해도? 내가 멈추라고 해도 계속 노래를 내보낸 이유가 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3300님을 위해서 네가 계속 음악을 내보냈다 이 말이냐? 너 지금 그거 말이라고 해 지금? 내가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줘야지. 그게 예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3300님이 좋아하지. 어? 네가 계속 노래를 내보내버리면 분산되잖아. 집중이 안 되고. 그래도 네가 잘했다 그럴 거야? 어쩔 거냐고? 어쩔 거냐고? 네 지금 막말하는 거야?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야 지금? 골목에다 내다 던져본다 너? 던져도 좋다고? 이대로 사느니 뭐 던져짐이 낫겠다고? 허참 웃기네. 그래 어쨌든 이거 읽어야 되니까
일단 노래하고 이 방송 끝나고 너 좀 따져보자. 노래 일단 줘봐. 노래 줘봐. 사행시 물안개. 살아가다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아니 이거 고치지 않았네. 야 갱년기 녹음기 너 때문에 지금 교정도 않고 읽을 뻔했잖아. 진짜 너 왜 사람이 혼을 빼노 요즘에. 진짜 왜 그래. 교정도 안 했는데 내가 읽을 뻔했잖아. 이거 진짜. 너 노래가 이렇게 네가 노래를 계속 내보내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왜? 노래를 내보내면 교정된 완성본을 내가 읽는 그 습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노래 나오니까 나는 완성본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헷갈리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를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고. 봐, 물안개님이 교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봐, 진짜. 어? 휴지 2장 덮어주라고? 아니 어제 3장 덮어줘. 야, 이리 와. 3장. 3장 그대로 놔뒀어. 3장. 화장지 3장 내가 덮어줄 때, 아, 이거 안 덮어줬다고 지금 그런 거야, 너? 자, 덮어줄게, 덮어줄게. 자, 덮어줬다. 덮어줬다. 덮어줬어. 덮어줬어요. 음, 음. 오늘 이렇게 오신 걸 보면 3306님 계속 오실 것 같아요. 풀벨님 휴지 2장 아니 3장 덮어줬다니까? 3장. 풀방울이 왜 웃어? 아니 남의 속상할 때 왜 꼭 풀방울이는 웃더라? 남 속상한 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 물안개님 정수경 너는 좋겠다. 너 친구다. 저 갱년기 녹음기가 네 친구다고? 왜? 아직 너 정수경 씨하고 친구할래? 너 정수경 씨 집으로 시집 갈래? 어? 시집 보내줄까? 내가 싫어? 응? 풀방울이님 교수님 애공 또 웃어 또 웃어. 풀방울이님 꼭 웃어. 남의 불행이 본인의 행복인가 봐. 물안개님 교수님 교정하지 않았어요. 알아. 풀방울이님 갱년기 녹음기하고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자, 나 다정하지 않거든. 갱년기 녹음기 너하고 다정하기 싫어. 자, 살아가는 길목마다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살아가는 길목마다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다정히 손 내미는 애틋함. 은은 안 해도 되겠죠. 애틋함. 살아가는 삶의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보고품 되어 하루를 껴안고 보고품으로 애틋함 연음을 보고품으로 다정히 손 내미는 애틋함을 보고품으로 힘껏 껴안고 보고품으로 살며시 껴안고 보고품으로 다소곳이 껴안고 면면히 걸어가네 첫사랑처럼 면면히 걸어가네 첫사랑처럼 이렇게 해야지. 예.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다정히 손 내미는 애틋함. 보고품으로 다소곳이 껴안고 면면히 걸어가네 첫사랑처럼. 예. 이렇게 해야지. 예. 이제 노래 줘봐. 이리 노래 줘봐. 사행시 물안개.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리움 피어 다정히 손 내미는 애틋함, 보고품으로 다소곳이 껴안고 면면히 걸어가네 첫사랑처럼. 네. 물안개니. 정수경 너는 좋겠다. 저 녹음기가 친구라서. 풀빵고리님, 갱년기 녹음기와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서요. 다정하지 않다고. 풀빵고리님, 갱년기 녹음기와 넌 좋겠다. 난 많이 깨지는데, 갱년기 너만 알고 있어라. 풀빵고님, 사행시 멋진 도전, 짝짝짝.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혹시, 추천, 지금 자정 넘었죠?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해 주시면, 막 그냥, 그 신발장부터 집안에 복이 막 들어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예. 네, 3300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추천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손가락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빵고리님, 이인화님, 풀벨님, 물안개님, 김부배님, 예,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풀빵고리님, 이인화님, 그리고 물안개님, 네. 그리고 오늘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풀벨님, 김부배님, 그리고 풀빵고리님, 그리고 이인화님, 물안개님, 네. 복 많이 받으실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그리고 올해 내 꼭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타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2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갱년기 녹음기 나와.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사랑합니다.